여러분, 부정선거에 항쟁하던 학생이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민족의 해라고 하는 이승만, 민족의 달이라고 하는 이기봉, BIB 방송 기한 스님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그 시신이 바다에서 건져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62년 전 이야기입니다. 1960년 3월 15일은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때는 4년제 정부통령제였습니다. 이기봉 대통령이 3선을 개헌해서 4선에 도전한 해입니다. 4대 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하고 민주당 조병옥 씨하고 둘이 4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조병옥 씨는 선거 3월 15일 한 달 전에 미국 병원에서 신병 치료를 하던 중에 의문사로 원인이 없이 사망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4대 대통령 둘이 후보로 나왔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혼자 남았으니까 뭐 투표 하나 마나 당선이 대통령으로 됩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대통령 후보로 뭐 이승만 대통령도 나왔고 민주당에 그때 신익기 씨가 나왔는데, 선거를 한 열흘 앞두고 호남으로 그 선거운동 가다가 호남 열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이승만 대통령하고 경쟁하던 분은 이렇게 3대 때나 4대 때나 의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대 대통령, 부대 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 이기봉 씨하고 민주당 장면, 통일당 김준현, 국민당 임영신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는 4대 부통령 때는 민주당의 장면 박사였습니다. 부통령이. 이기봉 씨가 장면한테 떨어졌죠. 그래서 4대 대통령 후보 이승만 씨는 뭐 그때 투표 당선이 확정이 됐고, 5대 대통령 후보 이기봉 씨를 장면인을 이기고 부통령으로 임명하려고. 이때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기봉 씨가를 부통령으로 당선이 돼야 나이가 많은 이승만 씨가 임기 안에 어떻게 되더라도 자유롭게 이기봉 씨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는 일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그땐 뭐 5호 담당제 한 사람이 공무원이 한 5 가정을 담당한다는 일,
고무신, 밀가루, 설탕, 이게 뭐 가정으로 막 배달되던 때입니다. 그러면 이기봉 씨하고 이승만 씨는 어떤 관계냐? 이승만 씨하고 이기봉 씨 처가 마리아입니다. 이승만 씨가 미국서 그때 있을 때, 1945년 해방 이전에, 이기봉이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고학을 하면서 힘들게 유학을 하면서 그때 이승만 씨하고 연결이 돼 있었고, 박마리아도 그때 당시 미국에 유학 가 있다가 이기봉 씨를 만났고요. 그래서 45년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 뒤에 이기봉 씨는 미국서 있어서 영어를 좀 하니까 미군 부대 미군청에 있다가 이승만 씨가 대통령 이제 준비원에 하니까 이기봉 씨가 거기서 그 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박마리하고 이기봉 씨가 결혼을 했고, 박마리아 이분이 아주 굉장히 여성으로서 활동이 많아서 그때 영부인 프란치스카 여사하고 굉장히 가까웠었답니다. 프란치스카 여사하고 이승만 씨하고는 이제 부부가 형성이 됐는데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이씨인데 이기봉하고 이승만 씨하고 같은 파였는데 학렬 자체가 그 촌수가 있죠. 뭐 3대, 4대 이런 촌수로 따지면 이기봉 씨가 이승만 씨보다 우위였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박마리아가 프란치스카 여사를 꼬셔서 이기봉 씨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은 병이 들어서 죽었고, 이강석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강석 아들 마지를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이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죠. 그러니까 이승만 씨가 어떤 나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기봉 씨가 자동으로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이강석 씨가 있으니까 이게 권력 수습 같은 이런 걸 또 이렇게 가족이 단단히 묻혀 있어서 이번에는 무조건 5대 부통령 이기봉 씨를 당선을 시켜야 된다. 민주당 현재 4대 부통령 장면을 이겨야 된다. 이래서 아주 자유당과 그때는 공무원들이 몇 명 담당하는 이렇게까지를 그냥 부정선거 조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해는 이승만이요, 민족의 달은 이기봉, 그러니까 낮에는 이승만이요, 밤은 이기봉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고요. 그 정부 조직에서 부정선거를 관건으로 완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3월 15일 날 투표를 합니다. 1960년. 제일 먼저 마산 투표소에서 투표함의 사전 투표 뭉치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산서부터 도당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반민주적 부정선거라고 규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날 그 선거 중간에 12시가 넘어서 마산 시민들이 골길했습니다. 투표 중지해라, 투표가 부정선거다, 반민족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하는 그 마산 시민들이 굉장히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는다고 시민들을 해서 총을 난살해서 마산 시민 9명이 죽고 8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시민 골기가 일어났고 전국에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전국 각각이 확산, 서울, 부산, 마산 일어난 게 됐죠. 이 와중에 4월 11일 날 마산 상고 1학년 김주열 군이 눈에
미제 최루탄이 문에 박힌 채 바다에서 시신이 발각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초중과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도 전국에서 일어났고요. 서울 같은 데는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4월 19일 날 전체로 일어나자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또 일반들 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4.19 전국적인 항쟁이죠. 4.19 혁명입니다. 바로 이 4.19 혁명의 기초가 됐던 3.15 3월 15일 마산서 일어난 걸 오늘 3월 15일 날을 3.15 의거의 기념일이라고 정부에서 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4월 11일 날 김주열 군이 거기다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 됐죠. 그래서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뭐 정부에서 제압하기부터 총기를 막 난사해서 4.19 때 190명이 사망을 했고 6,400명이 경제 중경상을 입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4.19는 기억을 하는데 4.19가 일어났던 초발점 3월 15일 날 마산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불에 기름을 붓던 마산상고 1학년 김주일 군은 우리 뇌리에서 역사상으로 남아있는데 없어진 상태와 같기 때문에 이번에 3월 15일 기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역사는 현대사니까 알고 지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바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합니다.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또 이기봉 씨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리라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4월 28일 날 이승만 대통령으로 양자로 갔던 이강석이가 집에 와서 아버지 이기봉이 총으로 사살하고 엄마 총으로 쏘고 동생 이강욱이 총으로 쏘고 그 셋을 죽이고 자기도 머리에 총을 대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 비아비 방송 센터장 지한 스님도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됩니다.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을 안 돼 있고 라디오에서 굉장히 하루 종일 이야기했던 일도 있고요. 또 자위등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그냥 길에서 울고 멍멍 소리나 우는 소리도 저희가 시골에서도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선거의 아픔입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와 국민들의 암묵으로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단 지금 시대는 선거 관리가 부족하거나 소홀해서 그 선거 관리 소홀로 인해는 오해는 있을 수도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면 소멸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 26일 날 직접 중앙선관위 이를 촬영도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중앙선관위 과천 있죠. 과천 선관위 정문 앞에 텐트 2동이 이렇게 쳐 있고 길에 지금부터 한 2년 전, 거짓 3년 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정선거를 한다고 그때 부정선거 현수막을 아직도 그 텐트에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 논란을 20대 부정선거 논란은 요즘 또 주장하는 몇몇 정치인이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우리가 국민들이 저희 같은 무례한들이 뭐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하면 몰라서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국회의원도 몇 번 했고 또 국무총리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또 그 대통령 직무대행도 했던 이런 분이 부정선거 논란을 아직까지 끌고 간다는 건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몇몇 정치인이 서글픈 일을 주장한다면 다시 깨우쳐 국민들한테 호응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서 다시 온도로 돌아갈 때까지 대한민국은 건조할 것이고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